네, 이번엔 민주당 소식인데요. 민주당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친명계와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우리 4명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그 4명의 의원들과 그 점에서 뜻을 같이 하는 한 40~50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비록 뭐 이름을 공개하고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의원들, 이런 에너지들이 모여서 우리 당을 바꿔내는데 일단 우리가 전력할 거다. 당 대표부터 당 지도부, 다선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나는 이번 선거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겠다라는 각오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그것이 이 당의 혁신 분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고 또 우리 당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친명계 의원들이 우리도 할 테니까 너도 이거는 너도 해봐라 그러면 그래 나 할게. 당을 위해서 나는 산다고서 무조건 할게. 뭐 아무리 험지라도 라고 지금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분열과 혐오 정치를 양산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인 개딸과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단절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그 앞으로의 큰 정치 행보에서도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영상을 좀 길게 보고 오셨지만 비명계 의원들은 험지 출마 그리고 개딸과의 결별 계속해서 쇄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친명계 의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한 저항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서준 변호사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어쨌거나 친명계, 비명계 둘 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그 당대표 사법 리스트 갈등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됐다 뭐 이런 관측인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세요? 법률적으로 이제 그 불능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상대가 받을 수 없는 조건 있잖아요. 이걸 이게 내세운다는 말은 그냥 이게 갈라서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라면 협상의 여지가 있죠. 근데 험지 출마해라. 이재명 대표가 이게 험지 출마할 뿐입니까? 뺏지 날라면 이게 바로 구속될 텐데. 그리고 개딸과 절연해라.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개딸 제명인의 말의 이장직을 사퇴라는 거예요. 개딸이 정치의 가장 우군 지원 세력인데 어떻게 결별합니까? 그 다음에 뭐 도덕성을 회복해라, 방탄정당 하지 마라. 이게 이재명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 아닙니까? 이 말은요, 결국에 우리 갈라서자. 저는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4명이죠. 앞으로 이게 한 40~50명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결국 민주당은요, 바로 이게 수박 의원들의 감점이라든지 공천의 불이익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당이 수박처럼 이게 두 조각으로 갈라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이 비명계 의원들의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 요구가 무색하게도 이 강성 지지층들은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출범하려면 압수수색 100건만 받고 출범을 하라.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 아니라 수치와 몰상식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발언들이 친명계와 또 지도부도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뭐 다양성 차원에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지만 지도부 차원에서는 좀 껄끄러운 소리일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앞서서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도 제가 매몰차게 얘기했던 건 이런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당내에서 싸우는 것들이 이게 정치의 본 모습이다. 본연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비록 비명계라고 지칭이 되고 여러 가지 강성 지지층한테 수박이라는 지칭이 찍혀서 뭐 고초를 당하고 있지만 저는 애당심의 근거로 해서 지금 쓴소리를 한다고 봅니다. 정당은요, 쓴소리가 멈춘 정당은 죽은 정당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에 정당의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지도부가 이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개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떤 일부분의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광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대표께서 얘기를 하고 말한 대로 뭐 이재명인의 마을 뭐 그 부분에서 이장직을 사퇴하는데 일부 강성 지지층 때문에 그 마을을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강성 지지자분들께서 제발 이성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자기 주장도. 네. 그런데 이게 계속된다면 당에는 분란이 일으킬 수밖에 없어서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원칙과 상식에 있는 비명계 분들도 만약 이런 비난이 계속되면 탈당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소통을 해보고 취재를 해본 경우로는요. 특히 뭐 이현우 의원 같은 분은 당직부터 시작해서 의원까지 30년을 민주당에 자기 인생을 다 바쳐온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예요. 당을 개선해서 고쳐서 뭔가 쓸 생각을 하는 거지 왜 내가 이 민주당을 버리고 갈 이유가 있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정성에 있어서는 네 분 다 똑같고요. 40-50명 얘기했던 건 어떤 근거 있는 건 아닌데 예전에 그 체포동의안 때 가결 인원 정도가 한 40명 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 당의 비판적 시각을 그 정도는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의 저 호소가 정말 좀 딱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그 6.1 재보궐선거 때 본인이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지사를 한 성남 분당을 떠나서 민주당의 다수 여러 번 당선됐던 따뜻한 양지를 찾아서 재보궐선거에 나가서 당선된 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대표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그 험지를 피해서 양지를 찾아서 재보궐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입니다. 이런 분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하면 그 듣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비명계 의원들의 저 말씀은 공허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는 그런 선택을 하실 분이 아니고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따뜻한 곳을 가장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내년 총선도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어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데 가장 유리한 공천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저렇게 당을 생각해서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것은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만 아프지 않을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비명계 모임이죠. 원칙과 상식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그 팬덤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당내 민주주의의 억압, 팬덤과의 안전거리 필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장윤주 변호사님, 뭐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점점 목소리를 내고 있고 결국 이 강성 지지층을 두고서 비명계와 친명계 갈등이 좀 더 격화되는 분위기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뭐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친명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 자체가 또 새롭거나 뭐 또 신선한 주제 같지는 않은데요. 그만큼 당내에서는 또 많은 인사들의 목소리가 있고 또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조용한 행보를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좀 공개적인 메시지를 좀 내신 거라서 더 많은 큰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한데요. 근데 그 메시지 자체도 그동안에 좀 보여줬던 메시지 또는 당내에서 논의되던 이야기들과 결을 같이 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내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결국 총선을 한 4개월 정도 놔둔 이 상황에서 과연 당이 어떻게 단결해서 국민들께 그리고 당원들께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도 당의 구성원의 또 하나이고 또 당의 큰 어른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당이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 많은 목소리를 그리고 의견들을 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